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태블로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고도화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 데이터브릭스와 데모를 담당하게 된 빅스데이터 최상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 세션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즐겨보고 있는 이 나는 솔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는 솔로에서 이렇게 데이트 신청하는 것처럼 태블로가 이렇게 데이터 신청을 해서 태블로랑 데이터 브릭스랑 커플이 잘 돼서 이렇게 데이트 잘 하고 이렇게 최종 커플이 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태블로랑 데이터 브릭스랑은 뭔가 조합이 되게 잘 맞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각설하고 이 태블로랑 데이터브릭스는 각각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연계하시면 데이터 활용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적, 기술적 이점을 동시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강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부터 머신러닝까지 아우르는 통합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 일원화된 거버넌스와 보안 강화가 강점입니다. 또한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의 직관적인 시각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 간의 유연한 연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함께 사용하시면 이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시각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분석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다각적으로 사용자에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준비부터 인사이트 확보까지 이 데이터브릭스와 태블로의 AI 기능을 통해 이 업무 효율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엔드투엔드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브릭스에서 ETL 과정을 마친 뒤 별도의 작업 없이 태블로로 바로 연결하셔가지고 이 대시보드 제작까지 자동화된 분석 흐름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브릭스와 연계하면 태블로의 쉬운 UI를 통해서 이 스파크 엔진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업 사용자도 이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손쉽게 탐색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현업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분석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민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에 데이터브릭스에서 Explorer in Tableau라는 기능이 GA가 됐는데요. 이 데이터브릭스에서 바로 태블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데이터브릭스에서 준비된 데이터를 별도의 연결 설정 없이 바로 태블로로 넘겨서 분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흐름이 훨씬 간편하고 매끄럽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 두 플랫폼 간의 높은 연동성 덕분에 이 데이터 준비와 시각화가 한층 더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경험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 순서는 이렇게 데모 시나리오를 한번 소개해 드린 후에 데이터브릭스에서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뒤에 이 태블로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두 개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그리고 시각화까지 전 과정을 실제 사용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고 AI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AWS 환경에서 데모를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는 기존의 게임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S3의 게임 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쌓인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로그 데이터는 단계별로 이게 퍼널이라고 하죠. 세션 전환이 얼마나 됐고 국가별, 디바이스별로 사용자 수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때 S3에 적재된 로그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로 로드한 뒤에 노트북 환경에서 파이썬으로 전처리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델타 라이브 테이블과 워크플로우 기능을 통해서 ETL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고 SQL 웨어하우스와 진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태블로로 연동해서 펄스 기능을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자연어 지리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이 대시보드를 제작해서 이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 단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브릭스 데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처음 데이터 브릭스에서 데이터를 전처리 해볼 건데요. AI 기능을 활용해서 이 전처리하고 데이터 테이블로 저장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 데이터 브릭스에 접속하셔가지고 이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시면 작업하신 노트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로그 데이터 전처리 노트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상단 제목 옆에 보시면 이 기본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뭐 파이썬, SQL, 스칼라, R 이런 언어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서는 선택한 언어를 기본으로 설정하셔서 이 해당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해 데이터 처리나 분석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직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디폴트로 설정한 언어와 다른 마크다운, SQL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작성하실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혼자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S3에 로그 데이터가 쌓이면 이 파이썬을 활용해서 파싱도 하고 전처리해서 마지막에는 이 델타 레이크에 델타 테이블로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데이터 브릭스의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S3에서 데이터를 로드한 상황인데 파싱이 필요해 보입니다.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한번 활용해서 파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의 AI 어시스턴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 미리 준비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LLM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리턴을 해주고요. 다 작성이 되면 우측 상단에 수락 거부 버튼이 생겨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스크립트에 오류가 없다라고 해주시면은 상단에 있는 이 수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코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어시스턴트는 이 노트북 그리고 SQL 에디터와 같이 데이터 조직 내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위한 개발 환경을 지원하며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통해 이 초기 코드를 도움받아 프로젝트를 좀 더 빠르고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어시스턴트는 이 데이터 자산을 공유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역시 지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업한 코드에 대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협업하여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복잡한 코드나 쿼리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AI 어시스턴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이 explain이라는 지정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우측의 채팅창에서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단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더라도 한글로 번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번역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I 어시스턴트는 작은 오류나 문법적인 오류를 빠르게 식별하여 수정 사항을 제안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 AI 어시스턴트의 오류 진단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어시스턴트가 오류를 바로 수정을 해줘서 개발 환경에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었으면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나머지는 뭐 불필요한 칼럼을 제거하고 뭐 세션화 등의 작업을 통해 이 SQL 웨어하우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도록 이 델타 테이블로 저장하는 과정을 한번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이 데이터브릭스의 AI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노트북을 작성하시면 이 업무 속도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플랫폼답게 이 ETL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라이브 테이블은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또는 ETL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선언적 데이터 처리 로직입니다.
줄여서 DLT라고 불리는 델타 라이브 테이블은 자동으로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이 실행이 되는 매우 효율적인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는 오토로더 기술을 통해 스토리지에 신규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자동으로 인지하고 파이프라인을 실행해서 데이터의 증분 적재나 변경 적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브릭스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프라인을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DLT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그리고 소스 코드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노트북에서 작성을 했던 소스 코드들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아래 보시면 4단계의 도식화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흐름에 맞게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주고 있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파이프라인이 실행되게 되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일정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에서 보시면은 이 DLT가 잘 작동이 됐는지 알림 등의 기능 역시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LT는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워크플로우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워크플로우는 ETL, 데이터 분석 작업, 머신러닝 등 다중의 타스크를 하나의 잡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그리고 뭐 파이썬 코드, SQL 쿼리, 그리고 앞서서 구성했던 DLT 파이프라인 등을 타스크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이 잡이 잘 실행되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타스크 탭을 한번 들어가시면 타스크별로 노트북을 만들어 놓고 선행, 후행을 지정하여 노트북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 1에는 워크플로우 1이, 타스크 2에는 워크플로우 2, 타스크 3에는 3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타스크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양한 소스들 중에서 하나를 지정을 하고 실행 순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노트북, 그리고 SQL,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 같은 타스크를 잡으로 추가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노트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해주시고 여기 타스크 이름 지정해주시고 소스 코드 경로를 노트북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타스크가 잡에 추가되게 됩니다. DLT와 마찬가지로 일정도 지정하실 수 있고 예정된 일정 혹은 파일이 스토리지에 도착을 했을 때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잡이 성공했을 때, 뭐 실패했을 때 알람을 보내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설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각 작업을 개별 단위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선행, 후행 관계를 사용자가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입니다. 즉, DLT가 특정 데이터 파이프라인 처리를 자동으로 연결해서 구성을 해주는 거라면 워크플로우는 여러 작업 간의 실행 순서를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다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이 데이터브릭스에서 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SQL 웨어하우스와 진이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스파크 SQL을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 최적화한 SQL 웨어하우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SQL 웨어하우스는 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대한 고성능 쿼리 컴퓨팅 클러스터로 빠르고 안정적인 쿼리 성능을 보장합니다. 진이는 데이터브릭스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해 자연어로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연어로 자유롭고 유연하게 데이터 탐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스트럭션 그리고 샘플 쿼리 기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비즈니스 메타를 부여하고 이 분석 시 의사결정이 필요한 컨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 에디터에 들어오시면 쿼리를 개발하고 조회하실 수 있고요. 탭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 쿼리를 저장하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활용하셔서 쿼리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질의를 하면 AI가 쿼리를 작성을 해줘서 초급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탭을 추가를 해보고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골라와 주신 다음에 테이블을 드래그 드랍을 해주시면 셀렉절과 프롬절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실행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통해서 이게 퍼널별로 1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만 한번 필터링 해줘 라고 자연어로 질의를 해주시면 이렇게 LLM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반환을 해주게 되고요.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 웨어절의 조건이 잘 걸린 상태로 출력이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에서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 컬럼명을 한글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또 번거롭고 뭔가 네이밍하기도 좀 까다롭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컬럼명을 한글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도 얘가 알리아스를 잘 붙여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실무에서 좀 소소하지만 이게 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렇게 쿼리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이 SQL 에디터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SQL 웨어하우스에는 이 모니터링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각 쿼리의 실행 시간,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 그리고 실패 원인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병목 현상이나 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작업을 식별하고 이 쿼리 튜닝이나 워크로드 최적화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브릭스 SQL 웨어하우스는 쿼리 성능, 그리고 관리 편의성, AI까지 모두 갖춘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어로 질의하고 데이터 탐색을 할 수 있는 데이터브릭스 진위 기능입니다. 제가 세일즈 테이블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위를 만들어 놨는데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테이블 설명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 대해서 진위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채팅을 통해서 자연어로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한번 3월달 매출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의 시간 동안 이 백그라운드에서 쿼리를 작성을 하고 답변을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쇼코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쓰인 쿼리가 맞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덤즈업 버튼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면 추후에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인스트럭션 혹은 샘플 쿼리를 미리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벤트 적립 2배 기간의 매출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적립 2배 기간의 매출을 알려줘. 라고 질의를 하면 이 이벤트를 구분하는 데이터도 없고 비즈 메타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 적립 기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는데요. 여기 인스트럭션에 한번 이벤트 적립 기간에 대해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2배 적립 기간은 매주 주말이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복사해서 이제 붙여 넣어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잘 답변을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코드 보시면은 지금 토요일이랑 일요일만 잘 외워져를 걸려서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정리하면은 이 인스트럭션은 비정형 개념을 데이터로 연결해주는 해석 가이드이고 결과적으로 진이가 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도록 돕는 비즈메타 정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 쿼리를 정의해 두어서 조직에서 자주 사용되는 질의를 정리하신 후에 이 쿼리를 미리 작성해 놓으시면 지니가 이 쿼리를 참조해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지니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 조직 내 다양한 사용자들이 자연어 기반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탐색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질문이나 주요 비즈니스 질의는 미리 정의해 두시면 더 정확하고 일관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비즈니스 데이터 활용의 접근성과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태블로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태블로 클라우드의 데이터 원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태블로 클라우드 화면입니다. 태블로 클라우드는 이 대시보드와 데이터를 웹에서 쉽게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들과 함께 협업하고 자동으로 새 데이터로 갱신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이 게시된 데이터 원본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커넥터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데이터브릭스와 태블로 간의 네이티브 커넥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복잡한 드라이버 설치나 설정 없이 이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바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데이터 브릭스와 연동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카탈로그랑 스키마를 선택을 해주시고 테이블을 끌어와 주시면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가 태블로에 연결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이 하단에 이 칼럼 위에 아이콘들이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셔야 하는 경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쉽게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태블로에서는 간단한 이 데이터 모델링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다른 테이블을 끌어다가 캔버스에 드래그 드랍 해주시면 테이블 간의 이 관계라는 기능이 세팅이 되게 되고요. 조인절과 마찬가지로 관계절을 지정을 해주시면 두 개의 테이블을 연계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관계 기능의 장점은 테이블 간의 유연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조인과 달리 관계는 이 집계 수준이 서로 다르더라도 데이터의 손실 없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각 테이블은 고유의 집계 수준을 유지한 채 이 시각화 시점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자동 연산되기 때문에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데이터는 월별로 집계가 되어 있고 실적 데이터는 일별로 집계가 되어 있더라도 관계 기능을 활용하시면 카디널리티 곱이 발생하지 않아 이 데이터의 중복이나 왜곡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태블로에서는 이 데이터 연결 방식을 라이브와 추출 형태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로 설정하실 경우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직접 커리해서 이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거나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특히 데이터브릭스처럼 스파크 기반 엔진과 라이브로 연결하면 태블로에서도 스파크의 분산 처리 성능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추출은 원본 데이터를 일정 시점에 스냅샷 형태로 저장한 정적인 파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라이브가 실시간 데이터를 직접 질의하는 반면에 추출은 정해진 시점의 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성능이 빠르고 네트워크 없이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반복 조회가 많은 경우에 유리하며 이 스케줄링을 통해서 추출 파일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서 이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 방식은 데이터브릭스에 쿼리를 보낼 때마다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이 추출은 조회 빈도를 줄여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이 데이터와 대시보드의 목적에 맞게 라이브와 이 추출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은 태블로 펄스입니다. 태블로 펄스는 단순한 알림 기능을 넘어서 지표 감지, 인사이트 확인, 액션 도출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AI 도구입니다. 태블로 펄스를 활용하시면 이 KPI 모니터링, 드릴 다운 드릴수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자연어 질의 기능까지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브릭스에서 연결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태블로 펄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태블로 펄스를 활용하시면 요약 정보와 함께 KPI를 감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슬랙,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알림을 전송하며 이 주요 KPI 변동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바일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주요 KPI 변동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밑에 보시면 자동으로 질의도 생성해 주어서 비즈니스 퀘션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트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데이터로 드릴 수루 되면서 상세하고 개인화된 사용자 관점에서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태블로 펄스는 복잡한 과정 없이 간단한 설정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신 후 이 추적하고자 하는 지표와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고 필터링하고자 하는 차원값만 세팅해 주시면 쉽고 빠르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펄스 디스커버에서는 자연어 질의도 가능한데요. 이 펄스 위에 세일즈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펄스 디스커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쿼리가 실행되게 되고 요약 정보를 표현해주면 아래 추천 질문도 태블로가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백그라운드에서 쿼리가 돌아간 뒤에 태블로 펄스가 답변을 주게 되고요. 한국어로도 질문이 가능한데 한국 매출을 알려줘 라고 자연어로 질의를 하시면 태블로 펄스가 답변을 주게 되고 이 주석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각화되어 이 차트 형태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펄스가 추가 질의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블로 펄스를 활용하시면 이 다양한 환경에서 주요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생겨나는 질문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확인과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태블로를 활용해서 대시보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데이터 원본을 연결해서 인터랙티브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태블로로 데이터를 시각화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별 매출, 그리고 연월별 매출 트렌드, 그리고 디바이스별 매출 비중, 그리고 퍼널별로 세션이 얼마나 전환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차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각각의 차트가 동적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필터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대시보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워크시트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은 데이터가 태블로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원통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태블로 서버 버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연결하시고자 하는 데이터 원본을 검색을 해주시면 태블로 클라우드와 이 태블로 데스크탑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태블로 아이콘 모양으로 여기 데이터 탭에 표현이 되고 있으면 태블로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결이 잘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웹 차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컨트리가 지금 지리적 역할이 국가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각각의 위의 경도, 국가별 위의 경도로 잘 원이 잘 배치가 되고 있고 나는 좀 폴리곤 형태로 좀 매출의 그 매출에 따라서 이 색상을 좀 진하고 얇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이 세일즈 필드를 여기 색상 마크 선반 위에 올려놔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웹 차트를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별 웹 차트라고 적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계열 차트를 만드실 때도 이 이벤트 타임이라는 필드를 열 선반에 올려주신 다음에 연월 체크해 주시고 화면 맞춤을 전체 보기로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이 세일즈 필드를 여기 행선반 위에 올려놔 주시면은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라인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걸 좀 막대 차트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은 막대 자동이 아니라 막대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막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색상 같은 경우에도 뭐 초록색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월별 매출 트렌드라고
지어주시고 또 하나의 워크시트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저희가 직접 열이나 행선반에 올리는 게 아니라 태블로가 또 자동으로 시각화 방법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세일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태블로가 이 선택한 필드들을 가지고 이 차트 유형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파이 차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화면 맞춤을 전체 보기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 파이 차트를 바로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또 태블로에서 좀 레이블을 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은 이 필드들을 레이블, 마크 선반위에 올려놔 주시면 되는데요. 태블로는 이 강력한 시각화 기능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연산 기능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비율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 태블로가 연산을 해주는 것을 확인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색상도 뭐 다양한 색상으로 한번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별 매출 비중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또 퍼널별로 한번 세션의 그 전환을 나타내는 퍼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퍼널 스텝이 지금 측정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해주시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열선반에 올려주시고 행선반에 올려주시고 이 세션 아이디를 열선반에 올려주시고 이 카운트 고유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대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세션 아이디 필드를 하나 복제를 해주시고 좌측에 있는 필드의 축을 반전을 해주세요. 반전을 해주시고 이 마크 유형을 영역 차트로 만들어 주시면 이러한 퍼널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이 자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창의성만 있다면, 좀 아이디어만 있다면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태블로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퍼널별 세션 아이디 하고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도 뭐 색상을 뭐 초록색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사이즈를 1600에 900으로 만들어 주시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번 깔아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차트를 배치를 해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대시보드와 동일한 형태로 금방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고 빠르게 대시보드를 구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좀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뭐 복잡한 설정이 필요한 건 아니고 여기 맵 차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깔때기 모양의 이 필터로 사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선택한 국가를 기준으로 지금 데이터가 필터링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동적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 중에서 이 태블로 펄스를 이 대시보드에 임베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를 임베딩 하기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여기 개체에 보시면은 펄스 매트릭이라는 개체가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 드랍 하셔가지고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구성 버튼 눌러주시면은 세팅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태블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데이터 원본으로 생성이 된 이 펄스 지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주시고 대시보드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태블로 펄스가 이렇게 대시보드에 바로 임베딩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태블로에서 대시보드 만들어 보고 또 인터랙티브한 동작 설계해 보고 그리고 태블로 펄스도 한번 임베딩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로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블로에선 다양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태블로 퍼블릭은 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만든 다양한 대시보드 사례를 확인하고 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 업계별로 사전 구축된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하는 태블로 엑셀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데이터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태블로에서는 이 태블로 유저 그룹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빅스데이터에서도 이 무료로 교육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TWBX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씩 참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브릭스와 태블로를 연계해서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이 AI 중심의 지능형 자동화 분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데이터브릭스와 태블로는 이러한 변화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부터 자연어 질의 기반의 인사이트 도출까지의 이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AI 기반 분석 플랫폼입니다. 특히 AI 어시스턴트, 지니, 펄스와 같은 기능들은 이 분석의 장벽을 낮추고 모든 사용자에게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한번 이 현업에서 바로 적용을 해보시고 데이터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